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15년 은행원을 하다가 어느 날 신용불량자가 되고 또 오토바이 배달에 막노동에 투잡 쓰리잡 하게 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직접 이 얘기를 하면서 영상을 띄워보는 건 처음이라서 제 얼굴 공개되는 게 조금 조심스러워서 간단하게 저희 인생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이 이야기가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으신데, 어떻게 하다가 은행원이 이렇게 시험불량자가 되고 막노동 하게 되었을까. 사람마다 다 사연은 있죠. 그래서 갑자기 제 인생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저도 좀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까 하는 생각도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 식상할지도 모르지만은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거나 하고 계신 20, 30대 분들, 또 40, 50대 솔로, 조금 인생 살기가 힘드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조금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물론 저보다 인생의 선배님도 많이 계시고 더 어렵게 사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잘 살고 계시고 또 성공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50이 이제 넘어서 이제 올해 50 하나인데, 벌써 이렇게 제 인생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50이 벌써 넘었을까 생각이 들면서 어떤 굴곡 있었던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번 이야기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는 저희 국제 결혼에 대한 이야기도 있으니까 궁금하신 부분 계시면은 그 궁금하신 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도움 되실 거라 생각하고요. 저는 그 93년에 은행에 취업을 했습니다. 1993년. 그때만 해도 은행이나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지금보다 쉬웠어요. 왜냐면은 이제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은행이나 대기업을 들어간다는 것이 지금은 정말 힘든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상고를 나왔는데 상고생들이 많이 은행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상고를 나와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은행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 당시가 9월 15일 기억합니다. 93년 9월 15일. 그래서 은행 관련 이야기만 해도 참 할 얘기가 많아요. 특히 IMF 관련해서는 그 당시 제가 군대 있을 때 IMF 왔거든. 97년도에. 그래서 제대를 하고 나왔는데 이제 은행들 정리한다, 뭐 한다, 뭐 구조조정한다, 뭐 이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쟁쟁한 은행들, 뭐 동남은행, 동아은행, 평화은행 이런 은행들, 뭐 아마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은행들이 제일 잘 나갔었어요. 네, 그 직원들 월급도 제일 많이 주고. 그래서 제가 취업할 당시에 동남은행, 동아은행이 이제 거의 연봉 1위, 연봉 1위를 다퉜죠. 그래서 거기를 서로 이제 가려고 하니까 거의 이제 정교 상위 순위에 있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나 또 이제 정교 회장이나 이런 좀 학교에서 인정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추천을 받아서 많이 들어갔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은행에 들어간 게 그렇게 공부를 잘한 건 아니었는데, 운이 좋게도 고3 때 이제 반장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추천해 주셔서 운이 좋았죠. 그래서 은행에 그때는 시험도 뭐 많이 없었어요. 상식 시험 보고 그 다음에 면접 보고 그게 끝이에요. 상식이야 뭐 어차피 상식이기 때문에 조금만 미리 어느 정도 경제 관련 뭐 이렇게 좀 공부 좀 해가지고 가면 예상 질문도 다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취업을 하고 군대를 이제 95년도에 군대를 가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군대에서도 월급이 나왔죠. 은행에서 이렇게 생활을 했었고, 근데 제대할 때 좀 IMF가 와서 은행들 망하고 합병하고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나중에 기회 되면은 이런 부분들 또 이해드리고. 그래서 이제 15년간 은행에 있었어요. 15년. 근데 왜 은행을 그만뒀냐? 이제 지금도 많이 물어보세요. 그렇게 좋은 직장 왜 그만뒀냐? 많이 물어보시고 궁금해 하시는데, 뭐, 웬만한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예상은 하실 거예요. 사람을 잘못 만난 거예요, 사람을 잘못 만났어요. 그 사람이 크게 악의가 있거나 막 그러진 않았지만, 제가 사람 너무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로 인해서 제가 이제, 그 대출, 빚을 많이 안 했죠. 빚을 많이 안게 되고, 그때 돈을 많이 잃었어요. 그래서 투자식으로 해서 이제 많이 이제 대출 받고 뭐하고, 그리고 이제 그쪽에 사업에도 은행 다니면서 참여하고 막 이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직장 내에서도 말이 많았고, 왜 자꾸 이렇게 일에 집중을 못하고 다른 데 신경 쓰냐, 이게. 왜냐면 중간중간에 전화 받느라고 제가 일하다가 자꾸 자리를 비웠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고객들 대응을 그때그때 못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책임자분이 저한테 이제 뭐라 하신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빚이 점점 좀 늘어나고, 나중에는 이제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해서는 안 될 또 불법적인 것까지도 손을 대가지고 결국은 이제 은행에서 쉽게 얘기하면 잘린 거예요. 그래서 퇴직금 한 푼 못 받고, 15년간 일한 퇴직금 한 푼 못 받고 은행에서 나오게 됐죠. 그때 당시만 해도 그 제가 2008년도에 나왔는데, 그때도 구조조정 해가지고 이제 나간 사람들, 보통 이제 제가 15년 정도 근무했으면은 퇴직금까지 해서 1억 이상은 다 받아갔어요. 2008년도에 1억이면은 그게 큰 돈이죠.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그때 그 돈도 다 못 받고 여러 가지로 빚만 떠안고, 나중에는 이제 여력이 안 되니까 이제 시용불량까지 된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50살이 되도록 가장 크게 느낀 거는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물론 정말 좋으신 분도 많이 있지만, 제가 은행원 그만두고 시용불량자로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온 이유가 사람 너무 믿어서 그렇게 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은행 그만둘 때 나중에 알았지만은 저희 어머니가 엄청 많이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버지는 이제 한 3년 전에 돌아가셨고, 그래서 어머니라도 저 어떻게 해서라도 좀 잘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행 그만두고 돈가스, 치킨집, 이런 오토바이 배달부터 해서 막노동도 하고 영업적 일도 여러 가지 했고요. 그래서 물론 이런 하는 일 하시는 분들 절대 뭐 편마하는 게 아니고요. 단지 이제 제가 은행원으로서 이제 육체적으로는 편하게 앉아서 고연봉 받고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었던 사람이,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이제 몸으로 하는, 사실 그거죠. 이제 핵심은 몸으로 하는 일이죠. 가만히 앉아서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몸으로 하는 일들을 이제 하게 되면서 몸고생 마음고생을 하게 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나마 지금은 제가 그 반도체 현장에 근무를 하는데, 그 반도체 노가다라고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삼성 반도체, 뭐 SK 하이닉스 뭐 있죠. 그래서 반도체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2017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다 보니까 팀장급으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 반도체 배관 쪽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쪽은 조금만 열심히 하면은 어느 정도 인정받으면서 수입도 다른 사람보다 괜찮습니다. 이제 근데 요즘은 이제 반도체 시장이 주춤하면서 지금은 SK 쪽에 와 있는데, 예전보다 많이 좋진 않아요. 네. 그래도 그나마 일반 직장보다는 낫고요.
그리고 이제 결혼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은 제 나이 40살에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40살에 결혼을 했어요. 그때 가진 거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결혼을 했는데 41살에 이제 바로 다음에 첫째 아이 낳고 1년 후에 둘째 아이 낳고 연년생입니다. 그래서 지금 큰애가 10살, 작은 애가 19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국제 결혼을 했어요. 이제 와이프가 태국 사람입니다. 태국. 연애로 만나서 이렇게 결혼을 했고 첫눈에 반했죠. 첫눈에 반해서 결혼을 했는데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저는 가진 거 아무것도 없다. 괜찮냐? 집도 없고 차도 없다. 괜찮냐? 다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한 얘기가 가정만 책임져 줄 수 있다면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좋다. 지금 그때 생각하니까 또 좀 뭉클한데 참 그동안에 참 제 집사람이 많이 고생을 했어요. 고생을 하고 지금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다니고 있고 이제 태국에 살고 있어요. 태국에. 그래서 제가 태국에 한 1년에 한두 번 다니면서 이제 그 태국에서 또 아이들 데리고 오기도 하고 해서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이제 얼굴 보고 만나고 이러고 있어. 매일 이제 영상 통화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국제 결혼을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금전적 여유가 있다 이러시면은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저처럼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다 이런 분들은 좀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자기가 모든 거 희생하고 가족을 위해서 모든 희생할 수 있는 그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그 상대방의 진심이 정말이다. 내가 모든 걸 다 오픈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하고 살고 싶어 한다. 그러면은 이제 뭐 서로 간에 그렇게 준비가 돼 있다 그러면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정말 뭐 이렇게 뭐 드라마 같은 그런 기대를 하시게 되면 조금 실망할 수도 있어요. 어렵습니다. 현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제결혼 생각하시는 분들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 자신의 경제 상황 그리고 상대방의 의사소통 뭐 모든 것이 우선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사랑이 전제가 되는 게 기본이고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제가 이제 국제결혼 관련해서 또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또 기회 되면은 또 국제결혼 관련 소개 다른 영상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로 제 소개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